자, 다시요. 무한 반복문 돌리면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무한히 명령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값을 이제 저장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죠. 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자, 넣어서 이제 얘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죠. 따져보시면 되죠. cmd가 exit면은 종료하면 되죠. 그래서 프린트 요거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주고 브레이크 자 해서 하다가 exit 누르면 자,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를 누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모든 건 다 뭘로 들어간다? 문자열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표현할 때 쌍따옴표로 감싸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exit로 하면은 요거를 문자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exit라는 변수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요거를 감싸면은 문자열이고 안 감싸면은 식별자로 씁니다. 이거 변수명. 그러니까 여기 exit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add를 해보겠습니다. add. 그 전에 명령어 입력해서 help 입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어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답을 하나 올려드렸을 건데, 자, 뭐 기능은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if은 여러 개 만들어서 cmd가 exit일 때 기능, cmd가 help일 때 기능. 여기서 그냥 쭉 이거 출력해 주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를 이거를 줄이 여러 줄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 줄을 표현할 때 줄바꿈과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줄을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이게 또 하나 팁인데, 자, 이렇게 다운표를 3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 포맷 그대로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기능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자열 기능 하나하나를 문자열 값으로 만들어서 리스트에 담아서 썼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print help 해가지고 커맨드 리스트를 배열로 담아서 저의 스타일이에요. 각각의 기능 요거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기능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면은 그 헬프 목록을 여기다가 하나씩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를 여기서 하는 대신 이제 요 함수가 요거를 쭉 한번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럼 요 함수를 정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어디서 사용된다? 헬프를 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능을 함수화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헬프 바로 나오죠 이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스타일이 돼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프로세스 부분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함수 쭉 하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변수.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나눠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뭔가 이렇게 찾을 때 좀 편합니다. 함수가 나왔다가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또 함수가 나왔다가 이런 거는 되게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죠? 함수를 함수대로 모아놓고
변수는 변수대로 모아놓고 메인 흐름은 그냥 메인 흐름대로만. 그러면 이게 흐름 파악하려면 여기 보면 되고 함수 고치려면 여기 보면 되고 변수 고치려면 여기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팁입니다. 팁. 자, 해서 뭐 이제 add 같은 거 하시면 돼요. if cmd가 add인 경우죠. 그리고 만약에 exit랑 help랑 add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명령어 말고 다른 명령어들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이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은 요거를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 어떻게 한다? 모르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얘네가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엘리프로 연결을 해주시고, 자,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 요거 하려면 LG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알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요런 디테일한 것도 자,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거 입력을 하면 알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알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하다가 헬프 치면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add 해볼게요. add. 이게 엘리프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 add.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입력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이거를 함수로 또 만들겠습니다. add 데이터. 자, 그러면 여기 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만들게요. 인풋해서 받아주시고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저장할 값을 입력해 주세요. 해주시고, 자, 저장할 값이 들어오면 변수에 담아주시면 되겠죠. 담아주시고, 자, 이제 얘를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함수로 빼서 괜찮은데, 이 저장 데이터 리스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add해서 저장하시려고 변수를 리스트를 선언하시는데 여기다 선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반복문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돌면서 우리가 add를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수없이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행할 때마다 이 내부 코드가 실행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어펜드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두 번째 add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리스트가 비어있는 걸로 다시 대입이 되죠. 초기화가 되죠.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거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장된 거를 누적해서 우리가 계속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리스트가 딱 만들어지는 건 딱 한 번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 while 명령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while문 밖으로 빼주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라. 자, 이렇게 빼야만 이 반복문 영향에서 벗어나죠, 얘가. 자, 그리고 얘를 이 밑에다 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니까. 요거 돌 때 요거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빼되 while문 위쪽에다 빼주셔야 된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변수잖아요. 그죠? 변수를 얻다 여기다가 모아놓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데이터 리스트 여기에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를? 저장할 값을. 근데 저는 이제 함수에서 그 일을 진행을 하니까 요 데이터를 이제 여기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점 append 데이터.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다가는 함수 호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dd가 완성이 됐고요. 잘 되는지 또 테스트를 해봐야죠. 기능 하나 완성하면 딱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add 12. 자, 잘 저장이 되는 것 같은데 출력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럼 바로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리스트 명령어 들어오면 show 데이터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 함수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팁인데, 여기에다가 바로바로 만드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함수로 따로 떼서 부분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문제 해결하기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함수로 따로 떼놓으면은 그 함수 부분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 show 데이터는 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보여주면 되죠, 이거. 자, 이런 것까지 뭐 함수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드는 통일성 있으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소스 코드가 수정이 되면 꼭 껐다가 다시 켜주셔야 되고, 자, add 다시 한 다음에 리스트자 잘 나오네요, 그죠? add 리스트. 그래서 잘 차곡차곡 저장이 되죠. 자, 이제 나머지는 뭐 업데이트. 자, 요거는 역시 업데이트 데이터에서 함수 하나 만들게요. 업데이트 데이터 입력 하나 받아주시고, 자, 입력이 하나가 아니죠. 참 보시면은 업데이트 할 때는 두 개의 필수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의 정보를 담고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째 값을 수정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몇 번째 값을 수정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값으로 수정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했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12를 50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얘는 두 번째 값이죠. 그러니까 인덱스로는 1이고요. 그죠? 그리고 50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50이라는 값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받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인풋으로 두 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째 값, 그리고 어떤 값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아주겠습니다. 자, 요게 몇 번째는 이제 인덱스를 의미할 거고요. 값은 자, valu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명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a, 자, 이런 식으로 짓지 마시고,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값이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게끔 변수명을 지어주시는 이제 습관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덱스를 가지고 이 리스트, 우리 이 데이터 리스트 여기에 이 인덱스 정보로 접근을 해서 이 밸류 값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추가, 조회, 삭제, 수정. 딱 그것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인덱스가, 리스트의 인덱스는 무조건 숫자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리스트 1을 이렇게 만들면 이거 선택을 할 때 보통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숫자로 해서 순번을 선택을 하죠. 자, 근데 이거는 뭐다? 문자열이죠. 지금 인트로 변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반드시 숫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인덱스 우리가 첫 번째 값을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거는 첫 번째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은 첫 번째를 0으로 잡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1이 들어오면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을 빼줘야겠죠. 1을 빼서 인덱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3개의 값이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3을 두 번째 값 AAA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리스트하면은 이제 바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만약에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값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번째를 하면은 에러 나겠죠, 이렇게. 그죠? 없는 거 하니까. 자, 그래서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거 선택을 하면 없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처리까지 해주자면, 자, 이 인덱스가 몇을 넘으면 안 됩니까? 요거의 개수가 3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인덱스로 따지면 2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길이 있잖아요. 데이터 리스트에 길이를 따지신 다음에 얘 길이보다 커지거나 같아지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인덱스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없는 데이터가 뭐라고 하지?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죠? 그럼 요거를 실행하면 안 되겠죠, 요거를. 이 두 줄을 실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함수를 종료하고 싶죠. 함수를 여기서 잘못 입력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턴을 하시면 돼요. 리턴을 하면, 자, 우리가 리턴할 때 이렇게 옆에 값을 쓰면 함수가 값으로 바뀐다 그랬죠. 값을 안 적으면은 값으로 안 바뀌고 그냥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add하고 1, add하고 2 두 개가 있는데, 자, 세 번째 값은 없잖아요. 근데 업데이트를 세 번째 값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올바른 값을 입력했을 때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삭제도 뭐 금방 하니까 삭제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딜리트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 함수로 딜리트 함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업데이트랑. 딜리트 데이터 바꿔주시고, 삭제할 값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없는 거면 다시 잘못 입력했습니다 해주시고, 있다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제 순번으로 지금 삭제하죠? 값이 아니라 순번으로 삭제할 때는 del 데이터 리스트에 인덱스 번째 값을 삭제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딜리트 2번. 자, 그래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단순 값이잖아요, 되게. 그죠? 그러니까 단순 값을 저장, 수정, 삭제, 가져오기, 조회 다 했죠. 모든 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모든 건 이 4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4개가 응용돼 가지고 막 더 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4개를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 배열 이용해서 여러 개 저장했다가 뭐 가져왔다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이게 지금 단순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좀만 복잡하게 구조화를 해서 데이터를 좀만 더 뭐라고 해야 될까, 크게 만들면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게시판이라든지 전화번호부라든지 뭐 회원 명부라든지 이런 거. 자,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감을 좀 익히신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지금 단순 데이터에서 딕셔너리라는 걸 이용해서 좀 구조화를 할 거예요. 여러 개 그 데이터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를 만들 거고, 자, 그거를 역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가 뭐 수정을 했다가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게시물 관리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게 이제 되셔야 우리가 이제 11일차부터는 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거거든요. 그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리스트, 그리고 뭐 함수,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내일 할 딕셔너리까지.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